월간조선 정혜연입니다. 월간조선 최우석입니다. 이제 우리 구독자와 시청자 여러분 혹시 코로나 백신 맞으셨습니까? 그 맞으신 분들도 있고 또 아스트라제네카라고 하나요? 네. 그 성분을 못 믿어서 네. 미루고 있는 계신 분도 계실 겁니다. 근데 네. 뭐 충분히 이해합니다. 네. 정부에서 제대로 된 설명을 못했고 아스트라제네카의 부작용이 네.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뭐 어찌됐든 저희는 언제 맞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아직 젊고 네, 아직. 튼튼해서. 그래서 언제 맞을지 모르겠는데 사실 우리는 21세기 현대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감기 걸리면 어떻게 합니까? 물론 방에 틀어박혀서 땀을 내고 비타민C 많이 드시고 푹 쉬는 분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병원에 가서 이제 주사 맞고 이제 약을 받지 않습니까? 또 독감 걸리지 말라고 미리 독감 예방 주사도 맞고 하죠. 문재인 대통령이 자랑하는 K 방역이 꼭 그 꼴입니다. 미국인들은 석 달 안에 전 국민의 75%가 백신 주사를 맞는다는데 우리는 5인 이상 모이지 말라. 밤 10시 이후에 돌아다니지 말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모든 책임을 어떻게 보면 네. 국민들한테 넘기는 거예요. 네. 지금 코로나가 다시 뭐 제4차 유행, 3차 유행이 온다는 거 네. 아닙니까? 그게 아니 당신네들이 뭐 맨날 몰려다니면서 술 먹고 뭐 5인 이상 뭐 몰래 만나고 그래서 이러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문재인 정부는. 뭐 그래서 기분이 별로 안 좋은데. 그러니까 굉장히 정말 어떻게 보면 후진적인 발상이에요. 네. 아까 최 기자가 이제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사실 요즘 우리는 정말 과학이 고도로 발전된 사회에 네.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사실은 이번에 코로나 백신도 좀 빨리 개발이 됐다고 하잖아요. 네. 빨리 해서 이제 맞고 어떻게든 치유를 해야 되는데 네. 뭐 우스갯소리로 코로나가 4명은 피해가고 5명 모이면 거기에 오고 네. 밤 10시에만 돌아다니고 그렇잖아요. 지금 그런 꼴이 됐잖아요. 지금 네. 그러면서 이제 국민들 탓이다. 네. 뭐 이렇게 하고 그런 식으로 들리는 거죠. 국민들 그렇죠. 입장에서. 아니 여기서 그러니까 뭐 5인 이상 모인 적 있습니까? 없으시잖아요. 없죠. 요즘 안 되죠. 꼭 10시 이후에 들어가요. 아니 뭐 기자 10시가 아니라 그때 이제 보통 차가 안 잡히거나 그렇게 버스에 사람이 많아서 네. 보통 좀 일찍 들어가죠. 그렇죠. 그러니까 약속이 있어도 네. 막 조마조마해서 뭐 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네.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불편을 감수하고라도 5명 이상 안 모이고 뭐 10시가 되면 딱 이렇게 법 지켜서 가고 우리나라는 하고 이제 있는데 직계 가족이 저기 식당에서 밥 먹을 때 가족관계 증명서를 가져가서 그래야지 밥 먹을 수 있는. 제가 이런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이제 4월 6일이 제가 이제 쌍둥이를 낳았는데 걔네가 이제 돌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생일이었는데 가족끼리, 그러니까 가족이라고 하면 저희 가족. 네. 예, 뭐 제 마누라와 저와 네. 애 둘 4명 아닙니까? 그렇죠. 조용히 집에만 있었습니다. 아, 그러니까요. 자, 그런데 이 와중에 정세균 총리가 코로나 백신 접종 기록을 담은 백신 여권을 국내에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게 스마트폰으로 손쉽게 접종 사실을 증명하는 시스템 개발을 완료했다면서 아주 자화자찬을 하는데요. 네. 지금 백신 여권을 이제 우리가 만들겠다라고 이제 예고한 국가가 이스라엘, 미국, 일본, 중국 정도입니다. 네. 자, 그런데 지금 우리는 지금 백신이 지금 우리가 지금 보니까 OECD 국가 꼴찌예요. 네. 정확히는 이제 뒤에 한 나라가 더 있어요. 2군데가 더 있어요. 자, 어쨌거나 꼴찌인데 백신을 맞지도 못했는데 백신 기록을 한 그 시스템을 개발해서 우리가 잘하고 있다고 자화자찬을 하는데, 자, 이스라엘은요, 그 백신 여권을 만들겠다는 이스라엘은 3월 14일을 기준으로 전 국민의 60%가 백신을 접종했고 2차 접종까지 완료한 사람이 40%입니다. 그리고 미국은 지금부터 석 달 안에 전 국민의 75%가 백신을 접종 완료한다고 했고요. 특히 심지어 발원국 네. 중국의 백신 접종률이 10% 정도 됩니다. 네. 우리나라가 1%, 정확히는 1.3% 정도 될 거예요. 그럼 OECD 국가 중에서는 최하위 수준인 그렇죠. 거네요. 최하위죠. 그러니까 지금 주변에서 별로 백신 맞았다는 분들을 찾기 어렵잖아요. 지금 뭐 글쎄 의료진들 네. 뭐 하고 이제 아주 고령자들 빼고는. 이게 두 개가 궁금한데 지금 백신 여권을 국내에 도입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백신을 맞은 분들은 어쨌든 고령분들이 많아요. 네. 그런데 이제 어플을 네. 완성했다고 하는데 네. 보면 이제 고령자분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저도 어플을 다루는 게 되게 힘들더라고요. 뭐 입력하는 것도 되게 많고 맞아요. 이것도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니까요. 접종한 사실을 뭐 예를 들어 뭐 어디랑 연결하겠습니까? 그렇죠. 이게 우선 어려울 것 같고, 그러니까 백신 한 분도 이 어플 이용이 좀 차질이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백신을 맞은 사람도 1%밖에 안 되는데 이걸 왜
한다는 거니까 그러니까요. 뭐 정세균 총리가 뭐 대선 나간다는데 대선 주자를 해서 뭐 지금 업적 하나 만들려고 하는 겁니까? 그건 모르겠지만 우리가 뭔가 IT 강국이잖아요. 이런 네. 시스템을 만들고 뭐 하는 거 굉장히 잘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 우리가 백신을 지금 이렇게 늦게 맞는 이유는요. 네. 정말 쉽게 말하면 백신이 없어서입니다. 아 그럼요, 당연하죠. 만약에 네. 백신이 지금 충분하면 네. 우리 지금 뭐 선거도 그렇고 뭐 모든 이렇게 시스템이 지금 굉장히 발전된 곳에서 솔직히 인구 하루에 네. 아마 잘 모르겠지만 300만 명, 500만 명 정도를 하루에 접종 동시다발로 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 지금 굉장히 잘 돼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지금 백신을 못 맞는 이유는 백신이 없어서고요. 근데 백신이 없는 이유는 백신을 구하지 못해서입니다. 네. 자, 왜 그런지 그런데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취재를 한 건데 네. 이제 그러니까 야당에서 그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들을 불렀다고 해요. 네. 그래서 도대체 어쩌다가 이렇게 백신을 이렇게 못 구했느냐. 네. 그러니까 그 답변을 하신 분이 네. 제가 이제 누군지는 아는데 이제 말씀은 못 드리겠고, 근데 신뢰할 만한 분인데 그 당시에는 백신이 어느 회사의 제품이 백신이 성공할지 몰랐다. 근데 네. 우리가 이제 선구매 같은 걸 해야 되잖아요. 근데 네. 이게 금액 같은 게 크니까 이걸 만약에 우리가 했는데 만약에 거기서 백신이 안 나왔어요. 네. 그럴 경우 책임을 져야 되는데 솔직히 질병관리본부라는 게 사실 거의 뭐 준 공무원 기관이지만 네. 사실 그 사람들이 누구 담당자가 그걸 어떻게 다 책임을 집니까? 음.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근데 그 말은 일리가 있어요. 이거는 예를 들어 백신 확보는 어떤 일개의 부처나 어떤 주무관이나 이런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당연하죠. 왜냐면 이게 네. 굉장히 한두 푼 들어간 일도 아닌데.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국가에서 예를 들어서 태스크포스를 만들고 그 다음에 필요하다면 민간 외교 채널을 통해서라도 어떻게든 백신을 구하려는 노력을 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자, 작년 5월에 세계보건총회에서 이런 의결을 했습니다. 뭐라 그랬냐면 코로나 대응을 위해서 진단기기, 치료제, 백신 등을 공평하게 사용하자는 그 지식재산권 허들을 낮추자 결의를 채택을 했어요. 네. 이걸 채택을 했다는 의미는 뭐냐면 이거를 채택을 하지 않으면 코로나 진단기기나 치료제, 백신 등이 국가의 국부 상황 그러니까 잘 사는 나라에만 갈지 말자 이거죠. 그렇죠. 아프리카는 네. 못하고 네. 미국하고 유럽은 먼저 이거를 가져갈 것이 우려되기 때문에 네. 작년 5월이면 코로나가 한창일 때잖아요. 네. 3월부터 그때 벌써 세계보건총회는 이거를 채택했어요. 그 얘기는 정말 백신을 확보하는 전쟁이 곧 할 거라는 것이었죠. 근데 네. 그때 우리나라 뭐 했습니까? 지금 선배가 마음이 약해서 이제 약간 좀 이렇게 애둘러서 표현을 하는데 이 백신이 늦게 들어온 거는 최고 결정권자 문재인 대통령의 결정이 늦었기 때문 아닙니까? 그렇죠. 네. 이건 정부에서 해야 되는데 정부의 네. 행정부 최고 수반인 네. 대통령이니까. 그러니까 비판을 하도 하니까 어제 모더나인가 그 네. CEO랑 전화 통화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지금 언론들 보니까 네. 모더나가 아직 안 들어왔다. 네. 도대체 언제 들어오냐? 뭐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게 전화 한 통으로 될 일도 아니고요. 그러니까요. 지금 이게 정말 국가 사활을 걸고 정말 네. 이거야말로 정보와 정말 지금 모든 전쟁이 될 수 있는 코로나 백신을 확보 전이었던 거예요. 네. 그런데 그렇게 세계보건총회가 경고 아닌 경고를 하고 모든 국가가 백신을 위해 뛰어들었을 때 우리나라는 전국민 재난지원금 주고 네. 또 국회에서는 추경 예산안 편성한다고 네. 그거 맨날 회의하고 그다음에 문재인 대통령은 K-방역의 성공 네. 사례라고 자화자찬하고 사실 저희가 그때 방송에서 되게 욕을 많이 먹은 적이 한 번 있는데 그렇습니까? 저희가 한번 우리가 1등 한다는데 네. 아시아 국가 중에서 최하위다 사망자들 기준으로 네. 그 얘기를 했다가 아주 욕을 덤태기로 먹었어요. 어. 그런데 그때 저희가 방송에서 뭐라 그랬냐면 네. 이게 몇 달 뒤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차라리 또 대만 사례 같은 거를 봐서 우리가 잘한 국가를 벤치마킹하고 그들을 따라가려고 해야지 있는 그 어떤 발전이 있는 거지. 솔직히 못한 국가 쭈르륵 놓고 우리가 더 잘했다고 자화자찬하는 게 뭐가 네. 지금 뭐 그게 틀린 말입니까? 근데 그것 때문에 니네가 뭐 문재인의 뭐 이 잘하고 있는 거를 뭐 일부러 흠집을 낸다 뭐 네. 지금 저희 진짜 실명 거론해서 욕 바가지로 먹었거든요. 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결과론적인 얘기죠. 이제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많은 분들은 너네는 왜 결과를 갖고 얘기를 하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뭐냐면 사실 어떤 병이 창궐했을 때 그 뭐 사람들을 통제한다고 그 통제가 뭐 이렇게 뭐 일사불 이게 뭐 몇천만 명이 이렇게 사는 국가 아니에요. 예, 게다가 그나마
처음에 K방역이라고 문재인 대통령이 자랑을 할 수 있었던 거는 우리 국민들의 국민성. 얼마나 그 줄 서서 그럼요. 한 시간을 기다려서라도 그럼요. 마스크도 사고 그래서 솔직히 며칠이라도 자랑할 수 있었던 거지. 이거 아니었으면 만약에 우리가 뭐 미국 보세요. 그러니까요. 트럼프 대통령부터 마스크 안 하고 다니고 하니까 엄청 많이 걸리잖아요. 근데 그렇죠.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감이 있었나 봐요. 우리가 엄청 많이 걸려도 엄청 그냥 막 백신 맞고 나면 되니까. 그런데 우리는 뭐 그것도 아니고. 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예, 제가 정의원 선배랑 이제 이 방송을 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이 정의원 선배 메인 방송이었는데 예, 그때 욕을 많이 먹었어요. 하지만 결론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저희의 지적, 정의원 선배의 지적이 맞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또 이런 일이 할 수 있어요. 그래도 결과론적으로 또 얘기하니까 그 백신 좀 늦게 맞으면 어떠냐? 네. 결과적으로 다 맞을 거 아니냐? 네. 그리고 백신 뭐 미국은 좀 먼저 맞았다 치자 이스라엘. 우리도 그러면 늦게 맞는 게 뭐 그러면서 그럴 수도 있어요. 대신에 우리는 백신 여권은 미리 도입했다. 뭐 이럴 수도 있는데. 네. 아니 백신을 맞아야지 백신 여권을 도입하지. 물론 당연하죠. 네. 자, 그런데 맞기만 해서 될까요? 그러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선 돈에서부터 차이가 생깁니다. 미국은 이 백신 접종이 본격화되니까 경기 회복이 이제 됐다고 시작해서 부양책을 이미 시행하고 있습니다. 네. 2월에 1조 9천억 달러 이제 시행했고 또 이제 2조 2,500억 달러의 인프라 투자 대책까지 나왔습니다. 네.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이 인프라 투자 대책이 나왔다는 거는요. 우리나라처럼 재난지원금 뿌린 게 아니고 정말 이제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이제 돈을 풀겠다는 소리입니다. 네. 그래서 월스트리트 저널은 이 미국의 이런 정책에 대해서 이제 투자가 시작되는 길이다. 이게 가능했던 게 백신이 확보가 됐고 이 백신을 맞아서 네. 국민들이 어쨌거나 집단 면역이 됐든 어떻게 됐든 많이 그게 되면 이제 경기가 살아날 수 있다라고 본 겁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우리가 만약에 미국보다 6개월이든 1년이든 늦게 맞추게 되면 이만큼 경기 부양책도 늦어지게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렇죠. 이거를 그냥 나중에 물론 10년 지난 뒤에서는 뭐 미국이 뭐 좀 뭐 2021년에 다 맞았고 한국은 2022년에 다 맞았어요라고 할 수 있지만 그것이 불러오는 효과는 어마어마하게 다를 거란 얘기입니다. 그럼요. 감기도 어제 났냐 오늘 났냐 차이가 크잖아요. 우리 같은 경우에 기자인데 마감 때 마감 감기를 하루만 더 빨리 나와도 마감이 하루 정도 더 빨리 땡겨지는 거 아닌가 그런. 근데 이거 오죽하겠어요. 이거 국가 부양책과 이 경제와 관련된 문제가. 그렇죠. 예. 오늘도 정혜연 기자를 모시고 정혜연 TV에서 많은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다음번에도 좋은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